쇼핑하고 다 오셨고. 어유 야야. 다른 분 같아. 어유 야야야. 오. 격투기 기술 같은 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아주 굉장히 또 인재였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성적이 올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이세요, 두 분 다.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그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엄마 아빠 같으니까 절대로 수업 때 졸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 거는 용납이 안 우리 됐어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 듣는 자세는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여기 그래도 졸리잖아. 그래도 어떻게? 근데 저는 오교시. 밤에 많이 자서 충분한 수면을 또. 경이로운 소문의 악귀, 마인의 불륜녀까지 피꺼솥, 유발, 빌런캐 실제론 S대 출신 엄친딸의 촉촉한 감성 자랑한다는 경이로운 반전녀 옥자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마인의 흥행 2연타로 떡상한 배우 옥자연 씨 인기 혹시 실감하시는지요? 아, 네. 그 인지도가 많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어허.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평소에 거의 화장도 안 하고 잘 꾸미지를 않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랄까 찐팬 반응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 좀 뭔가 보자마자 배우야. 잘 살리네. 경민 씨 근데- 이거야. 잘 살려. 그런 반응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네. 저한테 팬은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처음 본 거예요. 팬의 실체를 처음 본 거예요. 진짜 존재하는구나. 네. 진짜 유니콘을 처음 본 거예요. 서로 놀래가지고 그리고 내 첫 팬인데 이름도 물어보고 싶고 뭐 하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근데 되게 실례할까 막 그러고 있다가 일단 사진을 찍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분도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땅 보고 있고 그분은 먼 산 보고 있고 이러다가 동시에 저는 찍어드릴게요 하고 그분은 소장만 할게요 이렇게 찍고 헤어졌는데 아쉬워요 지금도. 아 이름이라도 알아놓을 걸. 나중에는 팬 만나면 여유롭게 해주고 그래요. 싶어요.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내가 거 많을 사진 거예요. 찍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대중성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생겼죠. 아 조금은 제가 너무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알아보실 때 조금 막 당황해 하기는 해요. 막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불리는데 이름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그렇죠. 옥자요. 네. 아 예전에 예명을 쓰라고 이렇게 권유가 있었는데 아 그래. 오. 굳이 써야 되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썼으면 좋았겠다. 예명기한은 뭘로 받았어요? 옥을 살리고. 아니요. 뭐 두 글자로 하든지 뭐 나중에 근데 두 글자 옥자도 이상하잖아요. 옥자로 짓겠어요. 옥자도 이상하잖아. 그렇지. 공자도 좀 그렇고. 제가 별명이 옥자예요. 아, 옥자. 아니, 저도 근데 옥자가 별로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긴 한데 옥자야? 아 국주야? 아 그래? 다른 의미가 옥자가 첫 배역이었어요. 심지어. 옥자 만들어 빨리 뭐 하나 만들어봐. 옥자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연결고리가 뭐가 있었어. 아니 그래서 저기 뭐 이제 광고 제의도 많이 들어오죠. 광고는 오히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일반인 모델? 저 연극할 때는 꽤 잘 섭외가 됐었어요. 오히려. 네, 아니 그래서 그 많이 저기 많은 물건을 품고 있는 얼굴이에요.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광고에 다 잘 어울리네. 맞아, 다 잘 어울려. 네,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는. 가전제품도 맞아, 있고 맞아. 의류도 하고 네, 럭셔리 상품은 아니야. 이미지를 되게 맞아, 맞아. 재밌는 게 그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이 불렸거든요. 많이 찍혔죠. 뭐 냉장고 보러 가는 신혼부부, 엄마 갈비 사주는 딸, 본것 같아요. 뭐 굉장히 부드러운 옷을 입는 부드러운 여자. 뭔가 좀 가정적이고 포근하고 네. 뭔가 좀 그래- 따뜻한 여자. 네,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들에서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약간 들어왔다가 최종 성사는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품이 주고 이제는 소속사에서 이제 저분을 주로 해서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은 이미지가 되게 고급진 이미지가 그러니까 옥지연 씨,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옥지연 씨한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좀 차가운 인상인 것 같기는 해요.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가만히. 근데 또 캐릭터가 센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저희 새언니한테도 신우이 안 무서워?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아, 세원이. 그럴 수 있겠다. 예전부터 형사도 많이 하고 뭐 특전사, 독립군 되게 막 이렇게 전투하는 것도 많이 했고 또 경이로운 섬에서는 악기를 했고 또 그래서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 되게 의외네요라는 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독하게 연기했던 건 뭐예요? 저도 해놓고 약간 놀란 적이 있는데 한지용 역할에 현욱 오빠가 제 목을 조르는 거였는데 이렇게 아프지 않게 딱 잘 졸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목 조르는 연기를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아 본인이 얼굴이 한지용 너 여기서 지금 뭐야? 근데 제가 그 얼굴 핏줄 터진 걸 보고 왜 놀랐냐면 제가 핏줄 터진 사람 딱 한 명 봤는데 출산한 언니가 와, 그 정도로 힘을 출산하고 주면서 했던 나서 거예요? 핏줄이 터졌다면서 사진을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찍을 때도 스태프들이 이거 너무 잔인해서 나가겠냐고 결국 방송에는 많이 축소돼서 나갔어요. 좀 세가지고. 진짜로 쪼르는 줄 알았어요. 자, 옥자연 씨. 네. 평소에 리스펙하는 겉바속촉 언니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마인 같이 했던 김서영 선배님을. 네네. 김서영. 네네. 근데 서영 선배님한테 앞에서는 표현 잘 못하는데 막 서영 선배님 그 커피차 같은 거 왔을 때 막 이렇게 붙어서 매미처럼 붙어서 사진 찍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짤로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그때 사실 조금 어려웠거든요. 연기가 어렵고 자존감도 조금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악역은 외롭다고 나도 겪어봤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고 막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분이네. 근데 이제 그 현욱이 오빠랑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붙고 친해져가지고 오빠랑 또 언니가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번호 따고 싶은데 못 따고 있다 이러면 그냥 따 그랬었는데도 못 따고 끝났어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나 서영이야라고 하면서 서영 선배님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반갑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욱이랑 밥 한 끼 먹자라고 어제 와가지고 약간 너무 기뻐요. 감동이지, 진짜. 내일 만나요. 축하드립니다. 경이로운 소문에서 악귀 연기가 아주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죽을 것 같아? 주스에 넣은 땅콩 때문에? 그 캐릭터를 어떻게 연구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맞아. 처음엔 막막했는데 일단 원작이 있었고 또 감독님께서 어차피 없는 캐릭터니까 그냥 편하게 하라고 뭐 네가 그냥, 한계가 없다. 뭘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냥 많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웃음소리 같은 게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웃음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두 가지 웃음소리를 어차피 섞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속으로 웃는 거랑 터뜨리는 웃음이랑 좀 섞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연습을 했었죠. 속으로 웃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성대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터뜨리는 거는 사실 그냥 하이톤으로 그냥 어떻게? 뭐 이런 거 뻔한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시작하는구나. 아끼다 보니까 성별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 목소리 같은 것도 됐으면 좋겠다. 중성적으로. 그래가지고 연습했을 때 약간 안영미 같은데? 라는 말. 예?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이건 좀 코믹하다 그래서 안 쓰기는 했는데. 안 썼네. 감독님 섭섭해. 드라마에 무슨 콧바트리는 일이니? 그래서 속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했구나. 아니 저기 특별히 저기 공들여서 연기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씬은 모든 스텝이 정말 많이 공들인 씬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랑 같이 네. 액션 씬이 진짜 둘이 같이 날아다니는데 약간 세정 씨랑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막 서로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가 누구랑 부딪히면 네. 그 사람이 잘못해도 미안하다는 말 나오기 전에 괜찮아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세정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더 막하자, 막해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예. 편안하게 더 막혔구나. 되게 편했어요. 장면이 있습니까? 그럼 봅시다. 난 봤어. 쇼핑하고 다 오셨. 어유 야야. 다른 분 같아. 어유 야야야. 오. 격투기 기술 같은 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번인 거잖아요. 예. 너무 자연 씨 아주 많이 아팠겠네. 액션이 8시간 찍었어요. 8시간을 우리 같으면 8시간 하면 2회분 나와야 되는데. 몇 분 나왔죠 저 방송? 우리 회당 저거 3, 4분이죠. 3, 4분. 네, 저씬 말고도. 진짜 너무 부럽다. 엄청 오래 찍고 근데 보람이 되게 커요. 나왔을 때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돌려보세요. 너무 아름답게. 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아주 굉장히 또 인재였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성적이 올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이세요, 두 분 다.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그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엄마 아빠 같으니까 절대로 수업 때 졸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 거는 용납이 안 우리 됐어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 듣는 자세는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여기 그래도 졸리잖아. 그래도 어떻게? 근데 저는 오교시. 밤에 많이 자서 간단하네. 수면을 또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그냥 뭐 배우다는데 이렇게 공부 얘기만 나면 밤에 충분히 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멀어지네. 아까 좀 가까워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갑자기 확 멀어져. 아니 그래서 우동생에 대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이게 친구 덕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시험 날은 더 빨리 끝나는 날 막 이런 거였는데 중학교를 갔는데 친해진 친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러 도서관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처음 있는 충격이었구나.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선하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어떤 데일까? 그래서 하고 갔는데 시립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매료됐어요. 뭔가 이거 봐 매료됐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확 느껴지지. 그지? 뭔가 좀 대리석 같은 막 아니 좋은 우리가 이제 공부는 도서관 딱 아니더라도. 갔는데 뭐야 얘랑은 나랑 안 맞네. 이거 숨 막힌다 이거잖아. 그렇게 되거든. 매료됐어 도서관에서. 같이 간 친구한테 스케줄표 짜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걔는 막 뒤 며칠부터 해가지고 전 놀랐어요. 전 그냥 하루에 한 과목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시간별로 그리고 뭐 10분 쉬고 뭐 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그 친구는 짜는 지금 연락하는데 지금 제일 공부 쪽으로 잘 친한 풀렸어? 친구인데 근데 계획만 세웠어요. 그 친구는.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아 인도만 시켜주고 빠졌구나 본인은. 볼펜 꼭 색색깔로 이렇게 줄줄하면서 예쁘게. 그리고 항상 저를 꼬드겨서 매점 가자 그러고 뭐 마시자 그러고 바람 쐬자 그러고 그래서 되게 유쾌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네네 이제 지방이고 하니까 S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맞네. 내가 어리석은. 아 그럼. 한 번 1등 하니까 야 S 가려면 그렇게 해야지. 안 하기가 싫었어요. 진짜. 3번 1등에 계속 1등. 네,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럼. 일단 많이 멀어졌어요. 지금 아니, 어차피 너랑은 다. 아니 많이 개인적으로 뭐 학원에서 뭐 따로 뭐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수학이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과외 방학 때 단기적으로 받고 그랬었어요. 수학 그럼 최저 점수 몇 점? 최저? 너 진짜 멀어지려고 그러니? 너 진짜 멀어지려고 나 그래? 3점까지 받은 사람이야. 4점이요. 주간 시간 -1 맞았지 -1. 아니 이게
고집이 있어서 다 풀어요. 이런 고집이 있어 다 풀었대. 아, 자영 씨는 그러면 저기 연기자가 안 됐으면 뭘 하려고 그랬어? 궁금하다. 선생님 그때는 딱 나던데. 뭔가 정의로워 보이는 일을 되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약간 법쪽이나 기자 중에서도 약간 뭔가 막 사회적이고 아니면 뭔가 예, 뭐 그런 국선 변호사 뭐 이런 뭐 그런 여기서 들은 거니까.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자, 전공은 뭐였어요? 전공? 로우를 공부한다. 미학했어요. 미학이요? 서울대 미학과 나오셨어.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건데, 그러니까 미와 감수성, 감성 그런 예술에 대한 철학. 그래 고등학교 때 미화부장 이런 거 있었잖아. 몰라 없지만 언니 저 미학부장이었어요. 여기는 다른 영역입니다. 좀 그게 공감대가 있으면 저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갈 데가 거기밖에 없대. 잡을 공간 여기밖에 없다. 네네. 전 씨가 이제 뭐 아까도 뭐 기자가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꿈이 있었는데 어떻게 배우가 됐어요? 배우가 될 생각은 어릴 때는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라는 존재 약간 되게 먼 존재 이렇게만 여겨졌었고, 전 지방 사람이니까 어디 있지? 전라도 순천이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아예 상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제 대학 와서 연극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연극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어요. 연극을 보러. 네, 연극을 보러. 보다 보니까 약간 가랑비 옷 뜯듯이 하고 약간 싶다. 뭔가 쌓였나 봐요. 갑자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몇 학년 때 대학교? 24살 때. 아, 늦게 했군요, 그러니까. 네. 혹시 옥재현 씨 배우 하시면서 서울대 타이틀이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부담스러워요, 언제나. 약간 처음 시작할 때는 더 막 선배님들 있잖아요, 대학로에. 약간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어요. 뭐 공부만 하던 내가 무슨 연기를 하냐. 있어.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막 부끄럽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재밌었던 게 홍래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같이 경이로운 선배 나왔던 친구, 지청신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너무 순박하게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유준상 선배님이 알게 됐는지 야, 너 서울대 나왔다며? 이러니까 막 홍래가 서울대 나온 사람 처음 봐요. 또 그런 식의 반응은 또 처음인 거예요. 집에서는 이름처럼 자연인의 삶을 살고 있다. 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자란 쪽은 약간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골 감성이 좀 많아가지고 또 제주도에서 한 3박 4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일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렌트해서 여행하고 있었는데 갈 때 안 찍고 막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산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좁아져요. 나무들이 이제 터널을 만들고 어두워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막 굵은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도 계속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뻥 뚫리면서 풀밭이 나온 거예요. 어둡다가 갑자기 밝아지는데 먹구름이 막 용서슴 치는데 그 사이사이로 햇살 커튼이 막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안전벨트 끄르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겉옷 같은 거 벗고 막 비를 맞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그림으로 막 다 그려진 심야 미학과 출신이어서. 한번 나가시면 신약 계단에 한번 나오시네. 우리 심야 괴담에서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오거든. 자, 옥재현 씨가 본인의 촉촉한 감성을 가득 담은 노래를 준비를 했다고. 아유, 아주 뭐. 자, 옥재현 씨가 부르는 혁이의 톰보이 들어보겠습니다. 혁이가 뭐야, 혁이가. 혁인데 혁이는 뭐야? 혁이가 부릅니다. 빨리 상 더해. 혁이는 뭐야? 혁인데 혁이라고 그랬어, 이거. 내가 혁이라고 그랬어. 혁이라고.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읽기